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대리운전 1577 내 이름은 던이야. 던이 뭐냐고? 잘 들어 다 완성됐다는 소리지. 빠르게 전국망 1등이니까 LTE 선택의 고민은 끝났어. LTE Dawn.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요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또 밤이면 열대야 현상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 공부뿐만 아니라 이 숙면을 이루지 못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요즘 대입 전략과 함께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8월 1일까지 저희 입학사정관 특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경희대와 서울여대 편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입니다. 월계고등학교 진로진학 담당이시죠. 최은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경희대와 서울여대 편 함께 하실 텐데요. 먼저 경희대 책임 입학사정관이신 임진택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름방학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8월 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각 학교의 방송 일정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학교의 입학사정관이 언제 나오시는지 좀 미리 확인을 하셔서 꼭 그날 시청하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입학사정관 특집이 끝나자마자 저희 수시 집중 상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담 신청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혹시 홈페이지 주소를 모른다 그러면 포털 사이트에서 상담받고 대학 가자 키워드를 치시면 바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개편된 홈페이지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들의 정보를 올리고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생방송 중에 전화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3789-9595에서 9597번까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이 아프리카 TV를 시청하고 계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화창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경희대와 서울여대 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문명 창조를 향한 열정이 가득한 대학. 인간과 지구를 위한 소통과 변화가 시작된 대학. 헌신하고 실천하는 세계인의 길을 열어가는 대학. 대학을 대학답게 만드는 또 다른 대학. 경희대학교를 소개합니다.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며 인간적으로 보람있는 사회인. 문화 세계의 창조를 교시로 하는 경희대학교는 세계적 수준의 서울 캠퍼스와 미래 초인류 환경의 국제 캠퍼스, 그리고 광릉 캠퍼스가 있는데요. 다양한 삶의 현장과 교류하며 학문적 요람을 만들어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경희대학교는 60여 년을 이어온 전통미의 세계화를 향한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위한 최고의 노력과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하는 경희대학교가 네오 르네상스, 사회공헌 역경 극복 대상자,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이루어진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 모집에 들어갑니다. 경희대학교는 융합과 유기적 학문을 지향하는데요. 기초와 전공, 교양과 실용의 창의적 융합으로 한층 더 향상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힘찬 열정으로 경희대학교의 자부심이 될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이상이 현실이 되는 경희대학교의 새 기적을 이루어 나갈 여러분이 2013학번의 주인공입니다.
네, 경희대학교를 소개하는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담하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경희대학교를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입학하고자 하고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도 경쟁률이 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진택 선생님, 이 올해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과 일정 등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경희대학교는 1,352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전체 모집 인원의 26%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죠. 저희 원서 접수 일정은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전년도 경쟁률이 20대 1 정도까지 나왔었는데요. 올해는 아마 6회 제한이 있으니까 조금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학생이라고 하면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올해 인성평가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네, 그러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인성평가는 예전부터 계속 반영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인화관계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단 공감하고 소통하고 배려할 수 있는 학생들을 좀 많이 서류평가 요소에서 반영을 해줘야 되겠다. 뭐 그런 취지로 인성을 따로 떼내서 본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해서 전형별 특징, 그리고 전형의 그 뽑는 숫자 좀 표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희대학교는 일단 수시 모집이, 대부분 사정관제가 수시 모집에 포함되어 있고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487명으로 모집 인원이 가장 많고요. 대표적인 사정관제라고 네네. 보시면 되는데 대학의 인재상을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올해 신설된 전형이 학교생활 충실자입니다. 340명인데요. 1단계가 이제 교과 성적 가지고 3배수를 뽑고 2단계 수료 100, 100%로 면접 없이 뽑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고교육과정 연계와 창의적 체험활동 전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그래서 고교육과정 연계 전형은 창의 인성 우수학교의 학생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전형은 교과 성적을 보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교과 성적 없이 정말 말 그대로 창의성만 뛰어나다라고 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실제 학생부를 내릴 때 교과 성적을 출력하지 않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역경 극복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와 사회에 한 기여자의 뭐 자녀라든지 그리고 또 장애인 부모라든지 그리고 뭐 다문화 가정 이러한 어떤 역경을 나름대로 극복해온 과정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 아무래도 입학사정관 전형을 선도하는 그런 전형이 아닌가 싶은데 최은경 선생님께서도 일선 고교에서 지금 학생들 지도하시면서 경희대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한 학생들 상당히 많이 만나실 텐데요.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네, 우선 그 지원 자격 확인이 이제 필수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고교 교육과정 연계 전형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학교는 지원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네오 르네상스 전형의 경우에는 그 인재상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리더십 봉사 부분하고 국제화 부분, 그다음에 과학 부분, 문화 인재 그 부분이 있는데 자신의 그 지금까지의 활동이나 그런 비교과 활동이 어느 인재상에 해당되는지를 사실 선택하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후에 또 선생님하고 또 그 소통을 해서 또 추천서까지 그 마무리를 다 지어야만 계약 후에 바로 원서 접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많이 굉장히 바쁘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경희대학교를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입학하고 싶어하는 학생의 상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 상담 내용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달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또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입학사정관제 레오 르네상스 전형의 전자전파공학부나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인천의 한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최은경 선생님과 경희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이신 임진태 선생님 자리하셨는데요. 궁금한 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레오 르네상스 전형이 입학사정관제 전형 중에서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형이 제 스펙에 잘 맞는지 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최은경 선생님과 함께 보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네, 학생의 그 내신 성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과 학생이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게 반영이 되겠죠. 1, 2학년 성적으로 살펴봤을 때 국어는 1.7등급, 영어는 2.3등급, 수학은 1.7등급, 과학이 2.2등급. 그래서 평균에서 2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입니다. 네, 비교과 활동도 보겠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학급에서 많은 활동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학급에서 이제 시험 준비부 부장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하고요. 2학년에서는 학급 부반장 리더십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개발 활동으로는 1학년 때 탭스 대비반에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2학년 때는 사제 동행 나눔반에서 또 활동하셨고, 또 특이한 점은 이 학교에 이제 자매 학교를 결혼한 그런 필리핀의 그 대학이 있었나 봐요. 그 대학을 탐방하시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교내 인터넷 관련 그 공모대회에서 장려상을 받기도 했고, 그 편지 쓰기, 그러니까 효행 편지 쓰기나 그다음에 독서, 독후감 쓰기 장려상을 수상했고요. 그다음에 봉사상, 그다음에 수학하고 과학의 교과 우수상, 교내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좀 특이한 점은 또 대기업에서 주관한 일반 물리학 그 대학에서 선수 이수하는 그런 그 과정도 이수했고요. 카이스트에 방문해서 체험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좀 다양한 학생입니다. 네, 성적도 뭐 상당히 준수한 것 같고 나름대로 비교과 활동 열심히 했는데, 일단 우리 학생 경희대 하면 역시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대한 관심이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학생 선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대학 인재상이 경희대는 문화세계 창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문화인, 뭐 세계인, 창조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마 이 학생은 창조인에 가까운 학생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실용적 전문의로서 결국은 과학 인재에 부합하는 학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연계 학생이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전공에 대한 기초 지식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비교과 활동도 다소 좀 심화된 경험, 또 자연과학에 대한 어떤 지적인 뭐 열정과 호기심, 네. 이런 쪽 부분이 강조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많이 뽑힙니다. 네. 본인이 체험했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문제는 사실 아니고요. 네. 우리 학생도 여러 가지 체험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결국은 어떻게 정리해서 보여주느냐가 경희대학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희대가 강조하는 부분은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네, 그렇죠. 네. 그 스토리는 바로 학생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스토리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잘 정리해서 스토리를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실제로 우리 학생의 자기소개서라든지 여러 가지 좀 활동 상황을 보셨는데요. 네.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좀 다소 좀 장황하게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저는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네네. 체험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 체험 활동이 체험 활동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해온 활동에 비해서 본인 스스로를 잘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좀 많다. 네네. 그래서 본인의 강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실제 굉장히 학교에서 성실히 공부했고요. 네.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끈기하고 네. 그리고 의지가 강한 학생입니다. 네. 이런 강한 의지, 뭐 성취 욕구가 강한 학생들은 그러한 의지들을 좀 잘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네네. 우리 학생은 그러한 부분들의 강점들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네네.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원서 접수가 8월 16일부터 22일까지니까 아직 좀 시간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학생이 해온 활동에 비해서 이것을 좀 제대로 정리한 부분이 좀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 네. 이제 입학사정관이시니까요. 보완을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네, 보완을 해야 잘 될지 좀 듣기 조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일단 본인의 강점을 찾아야 됩니다. 네.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주도성이라는 단어가 학생한테 가장 일단 부합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강한 성취 욕구라는 것들을 네.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려운 형편들을 어떻게 잘 극복했는지를 정리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몸 상태 좀
힘들었다,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다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에피소드 같은 것을 가져와서 네네.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사정관들이 좀 감동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은 수학 부분에 대한 재능이 남들보다 뛰어납니다. 네네. 그리고 과학도 관련된 스펙들도 많이 준비해 왔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유기적인 관점에서 연계하는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 관련된 경험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결국 이제 학습 동아리에 바이오 동아리라는 동아리도 만들고 외부 체험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런 활동들에 대한 경험을 좋은 소재들을 가지고 본인이 배웠던 점들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하나의 요령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주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은 성실한 학생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한 실적들이 그냥 나열만 되어 있고 자기 성찰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최은경 선생님께서도 보셨거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 그 학생부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많은 좋은 비교과 활동들을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또 특히 남학생 중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를 읽어봤을 때 아마 초안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초안은 이제 첨삭 과정을 하고 지나가게 되고 보완 과정에서 보면 너무 많은 거를 나열하지 않고 한두 가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활동 하나하나 2개 정도를 충분히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든다면 훨씬 더 잘 전달이 학생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다음에 생활했던 것들이 잘 전달이 되리라고 보고요. 학업계획서 같은 경우에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고 일반적인 내용이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기본적인 소재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면 이제 대학교 아무래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과를 직접 검색하시고 그럼 교육과정이 다 나와 있고 이제 교수님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리고 졸업 후 진로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의 동아리 이름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쓰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번에 인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화된 평가 기준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 인성은 본인들이 제출하는 서류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인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라는 어떤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가족적인 배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정관들은 자기소개서나 그리고 학교에서 뭐 학생부의 일부 기록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성장 배경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게 이제 교육 학습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환경들을 살피면 결국 본인의 현재의 어떤 성과들은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내용에서도 뭐 성장 배경은 당연히 살필 수밖에 없고요. 또 추천서 부분에서 대인관계 및 이런 부분들 협동심이라든지 리더십과 뭐 배려심, 봉사 등등의 이런 내용들을 당연히 이제 살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든지 또 특기사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수상 경력 부분에서도 선행상, 효행상 등등 어떤 봉사 실적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 학생이 기본적으로 학생들과의 어떤 관계성 그리고 뭐 공감하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그런 능력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서류 평가를 통해서 보고요. 다음 단계로서는 실제 그런지는 이제 눈으로 봐야 되니까 면접 과정을 통해 가지고 유사한 경험들, 인성과 관련된 경험들을 저희가 질문하고 답변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제가 학생부를 좀 봤더니 독서 내용 중에 자기 개발과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이 자기 개발 관련된 내용들이 인성과 상당히 좀 닮아 있었고 또 학생의 어떤 강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지가 강하다, 끈기 있다, 성취 욕구가 있다 그런 것들이 독서 어떤 과정 속에서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자기 주도성 개념으로 잘 가지고 와서 포장한다라고 하면 그게 학생의 본 모습인데 지금 학생이 그것들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학생의 기록은
학교 생활 기록부 그리고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속에서 이것을 잘 어떻게 빼내서 자기소개서 표현하는 것 이게 일단 중요하고 방금 선생님도 일단 말씀하신 게 이제 면접이라는 걸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면접도 상당히 중요한 걸로 보이는데 일단 그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의 면접 어떤 식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경희대학교는 인성 면접하고 그리고 학업 적성 면접입니다. 네. 인성 면접은 말 그대로 뭐 사정관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해당되는 역량이 실제 있는지 눈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평가했던 과정을 서류 평가를 통해서 그 실제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실제 학생이 제출한 서류 속에 질문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업 적성 면접은 말로 하는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출제된 어떤 문제가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는 계열 적합도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문 그리고 사회 자연 이런 어떤 적합도에 최소한 뭐 교과서에 나오는 기초 소양 정도는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네. 학업 적성 면접으로 지금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비하는 요령은 기본적으로는 좀 밝고 씩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학생답다라는 게 좀 패기도 있고 그런 열정도 좀 보여지고 그렇죠. 그런 도전 정신도 좀 있고 그런 학생들을 아무래도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일단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하다 보면 지나치게 좀 가벼운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죠. 존댓말을 잘 못 쓰는 거죠. 면접관을 예. 마치 친구처럼 이렇게 어머나. 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어서 네네. 아무리 그 편하게 대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그러한 어떤 예의들은 지켜가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정답을 좀 빨리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관들이 나이가 들면 오래 듣기를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답을 얘기하고 부연 설명하는 방식들로 그렇게 해서 한 1분 30초 이내 정도에서 답하는 게 요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그럼 구체적으로 면접장의 풍경을 좀 그려봐 주시면 어떨까요? 어느 분, 얼마나 많은 분이 한 학생을 좀 하는지. 예. 경희대학교는 일단 인성 면접을 할 때는 일단 세 분의 면접관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학생이 이제 들어온 다음에 약 10분 정도 면접을 하게 되는데 한 면접관이 학생한테 질문을 해서 한 질문을 하면 1분 30초 정도 진행을 하고요. 또 다른 면접관이 받아서 또 질의응답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두세 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질문하는데 그게 인성면접 10분이고요. 네. 그 면접이 끝나면 바로 대기실로 이동을 합니다. 대기실에서 저희가 30분 동안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A4 용지에다가 간단하게 메모하는 겁니다. A4 용지에다 메모해 가지고 5분 정도 면접관, 사중관 세 분 앞에서 발표를 또 하는 겁니다. 발표 면접이 되는 거죠. 네. 5분 동안 발표하고 나면 발표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추가 질의를 한 5분 정도 면접관들이 다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가는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자기소개서에서 보완할 점과 더불어서 이 면접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쭤보세요. 저기 네. 제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요 그러면요. 네. 여러 가지 상황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상황 주된 것만 자꾸 쓰시라는 건가요? 끈기를 두되게 사용해가지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요. 중요한 거 몇 개를 잡아가지고 주되게 구체적으로 쓰시라는 건가요? 네, 선생님 말씀이 제가 좀 정리를 하면요. 전반적으로 일단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보면요. 정보통신 관련된 독서를 많이 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다. 동아리 활동에 충실했다.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아주 추상적인 표현들만 나열을 했는데 실적으로 좀 말을 해주세요. 어떤 정보통신 관련된 독서였느냐, 어떻게 열심히 공부했느냐,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뭐냐,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 충실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충실했느냐 등등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데 아주 비상적인 표현들만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이 질문하면서 이해한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몇 개만 잡아서 좀 구체성을 띈 그런 진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최현경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금 어쨌든 수시 6회 전략을 써야 할 텐데요. 이 경희대뿐만 아니라 어떤 전형을 또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을 쓰는 이제 학생들은
서류하고 면접 준비를 그러니까 수능 보기 전에 다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1단계 합불에 대한 그 마음고생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입학사정관을 준비하면서 이제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서 논술이나 적성을 준비를 하면 좋겠지만 굉장히 그 시간이 부족하고 그렇죠. 그걸 네. 다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시까지 가야 되는 그런 네. 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긴 레이스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조언 잘 참고하셔서 이번에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고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은 물론이고요.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전자통신 분야를 레오노리스 학습 전형으로 지망하는 우리 학생입니다. 역경 극복 과정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과정과 학교 생활의 성실성이 돋보입니다. 특히 내신 성적에서 수학과학 성적이 우수해 보이는데요. 문제는 현재 우리 학생이 준비하는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의 구체성이라든가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상황보다는 자기소개서에서 집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준비를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책임 입학사정관이신 임진택 선생님과 함께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경희대 서울여대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찾으며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배우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에 적극 기여하는 우리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바로 민성교육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선도하는 대학, 서울여자대학교를 소개합니다. 참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대학, 참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손꼽히는 서울여자대학교는 작지만 알찬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적 수준의 학부 중심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내 최고 몰입형 영어 교육을 실시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따뜻한 감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수를 갖춘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을 모집하는데요. 발언 플러스형 인재, 학교생활 우수자, 사회기여자, 기회균형, 기독교 지도자 전형 등이 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양성하는 인재를 플러스형 인재라고 합니다. 이 플러스형 인재는 혼자 똑똑해서 혼자 행복한 그런 인재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와 함께 발전하는 그런 인재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입학사정관 제도를 통해서 이 플러스형 인재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정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보석보다 빛나는 가치를 만드는 대학. 우리 사회를 깨우는 특별한 교육으로 21세기를 준비하는 대학. 배움과 나눔을 이어가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이번에는 서울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여대 입학사정관 전형 전담 교수십니다. 이미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2013학년도 지금 서울여대에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형의 특징과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입학 전형 시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서울여자대학교는 총 모집 인원이 1,851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64%에 해당하는 1,190명의 학생을 수시 모집해서 뽑는데요. 이 중에서 또 74%인 883명의 학생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입학사정관 전형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입학사정과 전형이 원래 이제 2012년도와 비교하면 몇 가지 변화가 있거든요. 네. 근데 가장 큰 변화는 발음 플러스형 인재 전형과 발음 에코 전형이 있었는데 그 그렇죠. 두 전형이 통합이 됐습니다. 네.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전형에서 뽑는 인재상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3가지 인재상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인재, 에코 인재, 그리고 자기 추천 인재. 그러니까 지원을 할 때 내가 어느 인재에 적합한지를 좀 생각을 하고 네, 지원을 네.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수시 저희가 이제 수시에 지원하는 그 모집 시기를 저희가 네. 1차와 2차로 이렇게 아하. 나누어서 네.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내가 수시 1차에 해야 할지 그다음 1차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수시 2차에 또 기회가 네, 있다라는 네. 것을 아시고 그 모집 일정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일정이 수시 1차는 9월 3일부터 진행이 네, 네. 되거든요. 그래서 11일까지 진행이 되고 그다음 2차는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꼭 기억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시 2차 전형 중에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2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학생들이 수능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서울여대의 입학사정관 전형의 또 아주 큰 특징은 학생들의 어떤 서류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네. 저희가 서류를 굉장히 간소화했습니다. 그래서 네. 발음 플러스 전형의 경우에만 교사 추천서가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 주요 전형은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럼 최은경 선생님께서도 서울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 지도하실 때 어떤 말씀을 좀 많이 하실까요? 네, 이제 그 서울여대 그 지원을 할 때 학생들이 이제 그 심층 면접이라고 네. 하면 심층 면접에는 이제 영어가 이제 지문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어에 좀 그 외국어 성적에 자신이 없고 부족한 학생들은 굉장히 그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거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 수능에 나오는 외국어 지문보다는 쉬워요. 근데 겁을 먹지 말고 지문에 출제되는 거고 쓰는 거나 질문이나 이런 거는 다 한글이니까 네. 자신감 있게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이 서울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과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교사가 되고 싶어 교육심리학과에 지원한 고3 학생입니다. 네,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던가요? 네, 제가 내신은 높지 않지만 기획인증 전형 이외에도 학업생활 우수자 원 전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전형 중 어떤 게 조금 더 저한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여대의 전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최은경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학생은 이제 문과 학생이기 때문에 국영수사 과목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거의 2등급, 3등급에서 그 2학기 때는 다 2등급, 2학년 2학기 때는 다 2등급으로 성적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이 좀 향상돼서 그 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비교과 활동으로는 그 부반장과 학급반장 그 리더십 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문부의 그 편집부장 활동을 했고요. 그 봉사활동으로는 그 도시락 배달을 했고요. 그리고 아동학습 지도 봉사활동을 했고 또 그 봉사 동아리의 팀장을 하고 교과 우수상 수학 과목 관련한 그 교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같은 경우는 지금 고민하는 것이 지금 서울여대 같은 경우 이제 기획운동 전형 우선지망으로 하고 또 학교생활고사 전형 원 전형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서울여대 기획운동 전형에 대한 특징 그리고 모집에 대한 선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여대 기획운동 전형은 기본적으로 지원 자격이 좀 한정이 되어 네. 있는 특별 전형이어서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급여 수요자나 차상위 계층의 복지급여 수요자나 네네. 기초생활수급권자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 전형이 조금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네, 경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만은 서울여대의 경우에는 이 기획운동 전형이 워낙 뽑는 인원이 소수이다 보니 네. 상대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생각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모집 인원이 네. 27명밖에 되지 않네요. 예. 아,
네. 자, 지금 기획윤등 전형의 그러네. 전형 방법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앞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전형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1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성적을 70% 네네. 정도 보고요. 네. 그다음에 30%의 성적을 30%를 서류 평가를 통해 가지고 그 두 네. 성적을 합산을 하고 그다음에 면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하. 혹시 면접을 조금 두려워하거나 네.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한테는 네. 상당히 좋은 전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영역에서 3등급을 2개를 만족을 시켜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전형을 설계를 했을 때는 좀 내신 성적이 조금 자신이 있고 네. 그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을 좀 만족시킬 수 있는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하면 좋겠다라고 설계를 했는데 네. 생각보다는 오히려 실제 서류 평가에서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서류 자기가 비교과 활동이 좀 괜찮다고 하는 네. 학생들이 좀 눈여겨보고 네. 그다음에 학교 생활이 상당히 충실했던 학생들이 네. 지원을 하면 좋은 전형입니다. 네. 네. 우리 학생 보니까 면접 잘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고민하는 게 이 예. 두 가지 전형 말고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우리 학생 지금 성적도 보시고 비교과도 보시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사실 이 학생은 제가 봤을 때 발언 플러스형 전형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활동이 상당히 교과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되는 그런 전공 적합성이 있는 활동이 좀 네네,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활동이 또 우수하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가지고 뭐 자기 추천이나 혹은 리더십이나 이런 발언 플러스 전형에 지원을 해서 네네. 그러면 거기가 상대적으로 저희가 서류 평가 100%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과에 대한 비중이 좀 낮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좀 덜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말을 잘하고 자기 생각이 소신이 뚜렷하면 사실 면접도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런 점에서 면접이 좀 자신 있으면 네네. 발언 플러스로 지원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아. 또 학교생활 우수자 1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 이 학생한테 그렇게 떨어지는 전형은 아니라고 생각이 네네네. 들고요. 네. 이제 수시 2차의 학교생활 우수자 2도 사실은 좋은 전형입니다. 이 아, 학생에게 네네. 잘 맞는 전형이 굳이 내가 어떤 자격이 있으니까 꼭 네. 기회균등 전형만을 고집을 네.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이게 알겠습니다. 27명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렇죠.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 이제 모집 이렇게 인원이 워낙 소수이다 그렇습니다. 보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최영 선생님, 우리 학생에 대한 지금 교과 비교과를 쭉 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조언 좀 어떤 보완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조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 학생의 경우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항목을 다 쓰지 않고 한 항목만 네네. 제가 살펴보았는데 아까 차정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꿈샘 도서관에서 초등학생을 학습 도우미 봉사활동을 네네. 긴 기간 동안 뭐 1시간씩 계속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말 사실 열심히 했다면 굉장히 그 전공 적합 그것과 적합한 것 같은데 사실 학생이 학교 생활하면서 1시간씩 꾸준히 그렇게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자기소개서도 실제로 좀 제출을 해줬는데 임희경 선생님 이 여정 어떻게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좀 분석을 하셨을까요? 예. 사실 서울예대는 자기소개서 특히 이제 지금 학생이 지원하겠다고 네. 한 기회균등 전형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질문이 3문항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학생이 작성을 한 것은 사실은 첫 번째 문항만 네. 작성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제출한 부분만 봤을 때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문제의 그 질문하는 것과 네. 답변이 조금 어긋난다는 느낌이 네. 들었습니다. 사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네. 근데 이 학생이 자기가 이제 또래 학생에게 학습 멘토를 했던 것과 그다음에 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네. 여러 가지 수학을 가르친다든가 했던 그런 티칭 경험을 이제 주로 썼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학생의 전공 적합성 그러니까 교사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네네. 교사와 상당히 이제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 전공 적합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자기소개서 쓸 때 자기가 거기에서 어떻게 자기 진로의 적성을 발견을 했는지 그다음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나의 전공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성장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쓰기보다는 네네. 내가 얼마나 많이 나누고 누구에게 봉사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줬는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로 자기소개서를 썼거든요. 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용은
자기소개서 2번에 가면 오히려 더 네, 적합한 네, 내용인 네. 것이죠. 그러니까 네. 1번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네. 내가 어떤 적성이 있고 어떤 소질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적성과 소질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쓰면 훨씬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학생이 실수하는 게 글은 잘 쓰는데 답을 네. 잘 못하는. 그렇죠. 그러게요. 예. 질문에 그런 답을 해야 되는데 네, 자기가 네, 쓰고 맞습니다. 싶은 걸 쓰고 있었던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우리 최경 선생님도 보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자기소개서 좀 전화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저는 이제 아까 남학생하고, 그러니까 보통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비교해보면 네네. 여학생들이 훨씬 더 좀 매끄럽게 잘 쓰는 네네. 그런 경향이 있고요. 네. 이 학생의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쓰진 않았지만, 저는 그래서 이제 그 항목하고는 매치시켜서 보는 것보다는 이제 이 학생이 전공하려고 하는 학과와 이 네. 학생이 이제 서술한 그 내용이 네네. 일치가 되어서 굉장히 좋게 봤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초안 정도가 되니까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동급생의 수학 과목 멘티를 해서 또 학생 친구가 수학 성적이 오른 그런 경험도 있어서 굉장히 그 부분은 좋게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지금 선생님께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도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네, 자기소개서 문항 중에서 네, 역경 극복에 관한 문항이 있는데요. 네. 그 역경 극복의 내용이 막 거창하고 막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의 내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역경 극복 사례에 대한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예. 저 이런 기회 있으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예, 학생들이 이제 채 20년도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렇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반드시 아주 큰 역경을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그런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네네. 그 과정.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은 학생으로서 뭐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학업에서 그렇죠. 부닥친 어려움 같은 거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혹은 자기 스스로 진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그것도 사실은 학생한테 굉장한 큰 그렇죠. 어려움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자기가 어떻게 해결을 해서 나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을 해냈는지 그것도 하나의 어려움을 새롭게 극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자기가 실제로 겪었던 거 그런 구체적인 경험에서 출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네. 사실은 역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죠.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예. 자, 선생님 그러면 지금 앞서 우리 학생에게 맞는 전형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앞서 바론 플러스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이 굉장히 비중이 좀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서울여자대학교의 면접은 면접에서 보고자 하는 부분이 한 4가지 정도로 저희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초학업 능력, 그러니까 대학교에 들어와서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가 하는 걸 면접에서 보고 싶어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학생이 지원한 학과에 정말 적합한 학생인가. 우리가 흔히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걸 면접에서 보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인성입니다. 서울여대는 요즘 이제 인성평가가 굉장히 이슈화가 되어 있는데 서울여대는 그 이전부터 원래부터 그랬죠. 공동체 정신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인성을 굉장히 강조해서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눔과 배려 혹은 협력의 그런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접에서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면접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봅니다. 그러니까 면접자가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이해하고 적합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들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4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모든 면접 질문을 할 때는 학생이 낸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자료들을 근데 가끔 학생들이 원서 접수하는 시기와 면접 시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서류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예, 자기가 써놓고도 네네. 그래서 그런 아주 굉장히 초보적인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면접에 올 때는 자기가 낸 서류들을 한번 찬찬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고 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네네네. 있습니다. 예. 올해 이제 그 수시 6회에 대한 사실 우리 학생들이 부담이 많은데 네. 서울예대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다른 전형으로 이렇게 네. 전형할 수 있죠? 예, 전형 차수 구분 없이 네. 자격 지원 가능합니다. 네네. 예. 자, 그럼 우리 최영경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금 6회 지원 전략을 좀 짜올 텐데요. 좀 6회 지원 전략 어떤 식으로 좀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수시를 쓰는 그런 대학을 잡는 기준은 네. 사실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네. 이제 이 학생들의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지금 이제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만 이제 쓰게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와 그 면접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부족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입사는 입학사정관 전형도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능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수능이 나온다면 일반 전형 2개 2등급 맞추기도 어려운 학생이 많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수능 최저 없는 논술 전형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학 과목은 잘하고 나머지를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적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적성도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 입학사정관을 준비를 하는 학생은 다른 전형까지 쓰는 그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네. 6회를 거의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쓰지 않을까 싶게 되고 네. 또 입학사정관 전형은 자기소개서나 서류를 다 준비하기 때문에 학과 변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 가지 학과로 쭉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 대학은 이 학과로 하고 또 다른 대학은 또 다른 학과를 한번 해볼 것인지 이런 고민도 사실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입학사정관 선생님과 함께 최윤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언 잘 들었죠? 네. 네, 서류 준비 만반의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은 물론이고요. 서울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에게 아주 소중한 정보를 주셨는데요. 조은 선생님과 함께 결정적 고치 정리합니다. 네,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를 기획운동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의 강점, 학업 멘토라든가 학습 도우미 등 배려나 나눔, 그리고 전공 적합도가 상당히 뛰어난 학생들이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학생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준비한 자기소개가 아직까지는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연습을 꼭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학생이 지금 기획운동 전형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기획운동 전형이 뽑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서울여대 발원 플러스형 인재 전형도 한번 고려를 하고 그리고 수시 2차에 있는 학교생활 우수자 2 전형도 함께 고려를 하면서 지원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울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가시기 전에 서울여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은 무엇보다도 전공 적합성을 좀 강조해서 봅니다. 그래서 서울여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활동을 해서 지원을 하는 학생이 굉장히 합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조언을 좀 부탁한 학생의 경우에도 보면 교육심리학과를 실제로 지원을 했지만 교육심리학과에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될 것인지 거기에서 이 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면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어디서도 얻기 어려운 생생한 정보를 오늘 전해주셨는데요. 서울여대 입학사정관 전형 전담 교수이신 이미경 선생님 그리고 중요한 부분 함께해 주신 최은경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마련됩니다. 내일은 숭실대와 상명대의 입학사정관께서 직접 출연을 하셔서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 그리고 1대1로 심도 있는 상담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밤도 열대야가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수험생들은 건강 관리 잘하셨으면 합니다. 자, 내일 저희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 이름은 던이야. 던이 뭐냐고? 잘 들어. 다 완성됐다는 소리지. 빠르게. 전국망 1등이니까. 1등이니까.
LTE 선택의 고민은 끝났어. LTE Dawn. Next. 테마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TBS. 대학 선택당하지 말고 선택하라. 2013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꿈과 열정으로 나를 드러내라. 입학사정관 전형 실제와 대비. 대학별 수시 정보를 분석하라. 2013 수시 전망과 대책. 그리고 2013 대학 입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7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 이화여고 화하몰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찾아갑니다. 수험생을 위한 최고의 입시 길잡이 2013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본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사 내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모두가 잠든 새벽, 분주하게 아침을 여는 분이 있는데요. 올해 73세 유병훈 할아버지. 신선한 콩으로 맛있는 두부를 만들고 계십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노인이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건강이 훨씬 좋아지고 정신적인 건강이 상당히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갈 데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이곳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거 찬물에 다 식히실 거죠? 예. 날이 더워가지고 그냥 놔두면 노인짜리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요, 이제 어르신들한테 어떤 직종이 적합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두부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두부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매장을 열어서 다른 노인 생산품까지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이제 매장을 열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지역 주민에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요즘 70대 노인은 건강 상태도 좋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할 일이 없어요. 사회에서 알아주질 않으니까 쓸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기업이 자꾸 형성이 돼서 일자리가 많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작은 노력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과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심재희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살펴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 정보.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결심한 사람. 목조류가 한움큼 고의로 숭례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세계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신개념 수도권 시사 정보 프로그램 시사 매거진 나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실물 경제가 장기적으로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일반 시민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응 같은 경우는 도저히 우리 살 교육값도 만만치 않고 기저귀값도 만만치 않아서 1000개의 시각, 1000개의 목소리,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TBS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979만 명. 이 가운데 79.6%인 780만 명이 서울을 찾았습니다. 2002년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외국인 관광객 중 일본 관광객이 33.6%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중국과 미국 순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을 찾는 가장 큰 이유로 한류와 쇼핑을 꼽았고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는 쇼핑의 천국, 명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장, 고궁, 서울타워 등이 꼽혔는데요. 관광 수입의 규모는 총 10억 2천만 달러,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1,410달러의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로 어느덧 세계 11위의 국제 관광도시로 성장한 서울. 세계가 인정한 서울의 매력에 여러분도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덥거나 하면 예, 자주 나와요. 시원하고 좋아요. 분수도 나와요. To dance, looking for romance. Saw Barbara Ann, so I thought I'd take a chance with Barbara Ann. Barbara Ann, Barbara Ann, Barbara Ann, Barbara Ann. You got me rocking and a rolling, rocking and a reeling. Barbara Ann, Barbara Ann, Barbara Ann. Barbara Ann. TBS